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합니다. 시간이 네. 참 가장 바쁠 금요일 5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여기가 또 강남이니까 차가 굉장히 막힐 텐데 또 요것 때문에 또 오늘 더 차가 막히진 않을지. 막히겠죠. 근데 모르겠죠. 그런 거. 본인들은 차가 막힌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끝까지. 이기적이란 말로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진짜 관저에 일주일 사실 무단 점거였던 거고 네. 적어도 2, 3일이면 방을 빼야죠. 그렇죠. 근데 네. 얌전히 있지도 않았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윤석열이 관저에 있는 일주일 동안 매우 많은 만남의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파면당한 자가 지금 관저를 점거하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식자재를 불러들이고 요리사 모자를 아니 김치찌개 잘 끓인다며 밥 먹어도. 저 요리사들 들어가는 영상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저렇게 탑차가 관저에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파면 사흘째 4월 7일 식자재 배달 차량의 빈도는 평소 1, 2회 수준을 넘어 네, 저게 식자재를 이날은 유달리 이동하는 관저를 탑차라고 분주하게 했습니다. 함께 셰프들도 활발한 냉동 움직임을 냉장 보였습니다. 차량들 들어갔고. 네, 저 요리사들 5시 보이시죠? 43분 현관 앞으로 셰프들이 쏟아져 나와 VIP와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흡사 고급 레스토랑에서 VIP 방문 시 셰프가 나와 인사하는 모습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냈나 봐요. 아는 사람이니까. 요리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 네. 정말 저녁 여러 7시 38분. 명입니다. 행사 종료 후 2층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어디서 다른 데선가 행사를 하고 네. 그 사이 요리사들은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걸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 소식통이 JTBC에 보도를 한 바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로도 거의 매일 외부 인사들을 불러서 식사를 함께 했었고 그리고 조리복을 입은 인원들에 대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소속 조리 직원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지난주 파면 직후 저분들이 저기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렇게 갔던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수 쪽 인사들, 국민의힘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파면된 날 바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었고요. 바로 다음날 관저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찾았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과 1시간가량 단둘이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나경원은 또 출마 선언을 했어요. 신기한 게 네.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윤석열 집권 이후 가장 구박을 많이 받은 사람 아닌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탄핵 정국에서 쫓아다녔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갑자기 대선 출마 선언은 무슨 의미인지 네. 진짜 속내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지난 7일 윤석열을 여러 차례 봤다. 오늘도 볼 거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사람 전한길 강사도 만났다고 나왔습니다.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는 어제 자신이 운영하는 전한길 뉴스에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정자 앞쪽, 관저 앞에 있는 정자 앞에서 윤석열과 전한길 씨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저 뒤에 정자도 저게 아마 비엔날레 출품했던 거를 무단으로 저기 옮겨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네. 그 정자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국민들이 사회에서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었고 뭐가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지 전혀 자기 좋아하는 유튜브에는 그런 내용 안 나왔을 테니까. 전한길 씨는 윤석열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을 좀 전했는데요. 탄핵 반대를 맺힌 지지자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과 청년 세대는 어떡하냐. 저는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지자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렇게 한 번이라도 더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전환기를 불러서 사진까지 찍어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철우 경북지사 이 양반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이 사람도 윤석열 만났죠. 이 내용이 좀 웃겼던 게 그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자신에게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지만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라.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그래야 뭐 한 자리 해먹을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고요. 대통령 하던 사람이 술을 먹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이는데
그럼 건강이 좋으면 그렇게 술 먹으면서 대통령 일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지금? 그리고 이 뉴스를 보고 많이들 화가 나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오늘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로 가게 되었는데요. 보유세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재산세는 약 700만 원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약 200만 원이 예상이 되는데 서초구가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서 종부세까지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파면된 대통령은 어떤 예우도 받지 않는다. 네. 예외적으로 그냥 신변 보호를 해서 경호는 해준다인데 세금은 안 내도 된다라고 구의 조례로 이거를 면제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상위법의 취지도 어긋나고 위헌이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흡수했다라는 거예요. 서초구청에서는 자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어디다 받았어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네.